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다들 휴대폰만 봅니다. 60대 어머니의 한숨입니다. 손주들은 게임하고 자식들은 단톡방 확인하고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인사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형식은 갖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은 합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제7부 예전에서 말합니다. 예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다.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전, 예법과 의례를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말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시대, 형식은 있는데 정성이 없는 시대. 200년 전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살던 집, 사이제. 방 하나 마루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주막집의 뒷방이었습니다. 벽은 허술했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온 유배지. 누가 찾아올 리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대충 있고 대충 살지.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단정히 했습니다. 의복을 정돈했습니다. 비록 유배지의 죄인이었지만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유배지입니다. 아무도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그렇게 단정히 하십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남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무너진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 깊은 말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편하게 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정약용은 사이제에서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히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존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사는 스승을 보면서도 그 단정한 모습에서 품격을 느꼈습니다. 예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패족이 되었다고 해서 예의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할수록 가풍을 지키고 근본을 잃지 마라. 패족, 망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가문은 정치적 박해로 몰락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갔고 가족들은 한양에서 쫓겨나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해.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잃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재산은 잃을 수 있고 지위도 잃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웃을 만나면 정중히 인사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우서른께는 공손하게 대해라.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벼슬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가는 법, 좋은 직장 얻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 이익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 어려워도 정직한 사람, 약해도 남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품격을 유지했습니다.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이 예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 진심 어린 예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대할 때 존중했습니다. 비록 어린 제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백성들을 만날 때도 정중했습니다.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 정약용의 태도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노인이 서 있어도 젊은이들은 휴대폰만 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소리 지릅니다. 명절에 모여도 서로 얼굴만 보고 대화는 없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성이 없습니다. 정약용의 예전 정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가 가진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사회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됩니다. 예의가 살아있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형식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전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가족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 품격 있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부 병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